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위조작 제7차식 물질수지 계산 물질수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은 지난 시간에 5차식 때 제시했던 수업 자료를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쪽에 물질수지 계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수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네모 박스는 반응기라고 하고요. 자, 교과서에서 이 그림은 반응기는 믹서와 히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믹서는 자, 기본적으로 혼합기를 의미하고요. 히터는 가열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 반응기를 이용을 해서 물질 수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라면을 끓일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기는 자, 우리 끓이는 냄비가 되겠죠. 자, 여러가지 물질 원료들을 집어넣고 끓이는 냄비가 되고요. 우리가 끓여서 나중에 나오는 수증기나 라면,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우리는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응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원료 물질이 되고요. 오른쪽은 생산 물질이 돼요. 자, 왼쪽에 첫 번째로 우리 흐름 1이라고 하고요. 자, 매스 밸런스니까 자, M1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먼저 라면 500을 끓이기 위해서 라면 한 개를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을 자, 우리 500g의 물이 필요하고요. 액체 상태니까 L이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 들어가는 내용을 M2라고 하고요. 자, 우리 60g 대략 60g의 라면과 스프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 생산품에 자, 첫 번째를 흐름 3. 자, M3라고 하고요. 자, 그 아래 흐름 4를 M4라고 할게요. 자, 라면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나오겠죠. 자, 얼마만큼의 수증기인지 모르겠지만 수증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는 라면. 자, 끓인 라면을 우리가 네 번째 흐름이라고 할게요. 자, 550g의 끓인 라면이 나왔어요. 자, 이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L이라고 표시했고요. 자, 액체라는 뜻. 자, 앞글자, 소문자 L을 써서 리퀴드라고 하고요. 자, 기체 상태의 수증기 가스라고 해서 기체라고 표기를 해요. 앞글자 G를 땄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 수지식을 세워볼 거예요. 물질 수지식은 뭐냐면 자, 얼마만큼의 원료가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생산품과 부산물이 나오는지를 수학식으로 간단히 표현한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반응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자, M1과 M2를 더한 값은 자, 오른쪽 생산품 쪽에 M3와 M4를 더한 값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 식을 우리는 수지식이라고 해요. 수지식. 자, 그러면 M1에 해당하는 500g H2O 리퀴드 더하기 60g의 라면과 스프는 자, 얼마인지 모르는 자, 몇 g인지 몰라요. 자, H2O 수증기하고 자 550g의 끓인 라면이 나오겠죠. 자, 이걸 계산해 봅시다. 560g은 x 더하기 550g. 자, x를 계산해 보면 자, 그리고 10g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0g의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서 물질 수지식을 계산하는 것을 물질수지의 계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세우는 식을 물질수지식이라고 해요. 자, 밸런스라는 말을 수지식이라고 하는 수지라고 하는데요. 수지. 자, 밸런스는 균형, 안정, 조화라는 영어 단어를 의미해요. 자, 이어서 물질수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수지란 자, 수지는 자, 들어오는 물질과
나가는 물질. 자, 들어오는 물질, 유입되는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과 나가는 물질, 유출되는, 자, 들어오는 인, 유출되는 아웃이라고 해서 요 두 가지 물질, 유입되는 물질과 유출되는 물질 사이의 균형을 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균형, 안정, 조화라는 밸런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수지라고 하고요. 자, 수지식은 자, 원료가 들어가서 생산품과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량으로 간단히 나타낸 수학식을 수지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지식을 풀어내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물질 수지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물질 수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질 수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학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화학 공정은 자, 여러 개의 단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러 개의 단위 공정은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공정을 얘기해요. 즉, 하나하나의 반응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여러 개의 단위 공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학 공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러 개의 복잡한 공정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물질의 흐름과 나가는 물질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입과 유출의 기준이 되는 공정의 경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공정 특성에 따라 경계를 통한 물질의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 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모여있는 덩어리, 집합을 개라고 하고요. 그 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주위라고 해요. 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요. 경계는 개와 주위 사이의 접촉면을 우리는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바운더리라고 하죠. 자, 물질이나 에너지는 경계를 통해서 개하고 주위 사이를 서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요. 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개라고 하고요.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가 다 주위겠죠. 주위가 있고요. 자, 이 개하고 주위 사이를 구분하는 이 접촉면, 개하고 주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는 경계라고 그래요. 자, 이 경계를 통해서 물질이 나가고 들어올 수 있고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개하고 주위 사이의 경계를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형태가 어떤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열린 개, 두 번째 닫힌 개, 세 번째 고립 개. 자, 열린 개는 오픈 시스템, 열려 있어요. 물질과 에너지 모두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닫힌 개는 클로즈드 시스템. 자, 물질은 안 돼요. 출입이 안 되고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에너지는 되고 물질은 출입이 안 되는 상태를 닫힌 개라고 하고요. 고립계는 isolated system. 자, 경계를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 모두 통과할 수 없는 상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 우리는 고립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립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개고요.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냉방비나 난방비나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나지 않겠죠. 작은 에너지를 갖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교과서 19쪽에 열린 개와 닫힌 개를 비교하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했던 개의 종류, 열린 개와 닫힌 개, 고립 개 있는데 먼저 열린 개하고 닫힌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열린 개는 자, 물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고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에너지하고 물질이 주위와 개 사이를 경계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경계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물질도 들어올 수 있고 에너지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요. 자, 닫힌 개는 개와 주위 사이의 경계를 통해서
자, 물질이 들어올 수 없고요. 물질은. 자, 에너지는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닫힌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제 7차 시 물질 수지의 기본 개념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